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선. 최근 채널A는 기각 판결 이후 이재명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봐도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물론 차기 대통령이라는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에 수석 자리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윤영덕, 최혜영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내부 권력 투쟁을 하겠다가 아니라 정책 위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인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톱을 숨겼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하려면 박강원 이하 전임 원내대표단 송기현, 홍성국, 김한규, 이소영, 민병덕과 가결파들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잘 처리하면 그때서야 원팀이 될 수 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김종호 의원은 분명 이 가결 사태를 주도한 것은 박강원과 원내대표 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소영, 김한규 의원은 억울하면 반박하세요. 숨지 마시고. 특히 이소영 의원님은 클리앙에서 계속 찾던데 좀 답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 와중에 송기현은 반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재명의 위세에 눌려서 당이 정책 정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을 향해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 반나절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거부했을 텐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 뭐죠?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자와 만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인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건 니들 생각이고요. 여기에 국힘당에서는 이렇게 대신 반응했습니다.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은 뜬금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야 대표 회담부터 하자라고 전향적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1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국힘은 범죄 피의자와 영수회담은 없다며 즉각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부터 만나! 라고 태도가 급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재명을 상대하지 않겠다였는데 지금은 이재명을 상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여당이 하자, 야당이 싫어 이렇게 발목 잡는 건데 이재명이 만나자, 일하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은 싫어. 왜? 답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일을 하자고 하네. 그런데 윤석열은 뭐하냐? 이런 풍경을 두고 이재명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유시스의 기사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의 전략은 추석 밥상의 주도권 잡기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꽃놀이패를 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힘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온 것은 전국 주도권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방탄 프레임이 깨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피의자랑 못 만난다 라는 입장이 곧바로 나왔을 텐데 이제는 대통령실은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해야 할지 몰라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주저주저하고 국힘에서는 피의자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나부터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크게 환기되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퇴치기 당할까봐. 쉽게 말해 이재명의 회담 제안을 피해 도망 다니고 싶은데 도망 다닐 명분이 사라져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나름의 짱구를 굴면서 시간만 보내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이 방탄 프레임을 돌이켜보자면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는 한 강연장에서 방탄은 헌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위해서 서로 잘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방탄조항이고 그게 헌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더 씌워진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초장부터 방탄은 헌법이다 라고 정면으로 되받아쳤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아쉽다. 현재 윤석열은 나라의 근간을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의 모든 정치 현안은 헌법으로 맞서면 되는 겁니다. 반헌법 이것만 계속 외치다가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탄핵시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신임 대변인들은 헌법을 공부하시라. 헌법을 기초로 현안을 논평하면 초기 진화가 가능하고 반박 불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지만
피의자랑 못 만난다. 이 말도 반헌법적인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떡하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반헌법으로 애초부터 몰아붙였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초기 진화가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 잘하자. 헌법은 가불기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당 장악력, 국정 주도력이 사필 규정으로 자연스럽게 세진 가운데 윤석열은 권력 사부에 대해서 억지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악하는 그 무지막지한 상황은 다들 아실 것이고 최근 SNU 팩트체크 센터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사변인데 이게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장악이 시도되고 있다. 자, 여기서 입법부, 국회 장악은 총선 개입을 통해서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내 밀정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각 결정이 한 새벽 2시 24분인가 나왔는데 2시 34분에 조선일보의 첫 기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생환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숙청 작업 들어가나. 원래 이 기사의 제목은 피해 숙청이었는데 이후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이 대반전 속에서 가장 먼저 우려했던 게 바로 민주당 내 밀정들의 안위였던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 나온 다른 언론들의 칼럼이나 뭐 이런 기사를 보면 숙청을 하면 역풍 맞는다. 이재명의 잔인함을 드러낼 거냐? 이런 경고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은 이런 말을 했죠. 민주당 내 좋은 의원들 많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의 국회 장악 시나리오에 민주당 내 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밀정들은 그 경계선에 서서 내부 총질하다가 또 보호받고 막 빌어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빌어먹을 놈들이에요. 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빌어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은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김진표, 민주당 밀정들을 이용해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세져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균용을 대법원장 자리에 올려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만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생 영수회담이다. 가이드라인을 딱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간극이 일단 큰 거죠. 그러니까 민생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경을 말하는 거예요. 추경이면 국정기조를 바꾸는 것이라 윤석열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인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이라는 선빵을 쳤다. 민생이라는 철벽도 함께 치면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반응을 보면 달라진 이재명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도망 다니고 싶은데 도망 다닐 명분이 사라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법부 장악을 하고 싶고 예산 인준도 필요한 윤석열이 만나야 하나? 라는 고민을 집권 처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에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세져서 민주당 내 밀정의 입지가 좁아져 더욱 난감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 제안에 용산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어떡할 거야? 뭘 그렇게 고민해? 하던 대로 해. 막 나가버려. 이러다가 저녁 뉴스에 이재명은 만나자고 선빵 쳤는데 대통령은 장고에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 나오겠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재명의 위상만 더 올라간다. 라스조사!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그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가 검찰에 뼈를 때렸던 상황이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말합니다. 검사님,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시와 공사 사이에서 시장이 배임으로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혹시 검사님들이 찾으시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도 못했다. 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억 원 53%를 환수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을 추가로 환수하지 못했다고 배임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조금 더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뇨. 이게 정말 문제가 되려면 다른 지자체장이 이재명보다 더 많이 번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지금까지 공공환수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재명이 최초였는데 이재명이 조금 더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나머지들은 다 깜빵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걸 배임죄라고 하려면 이재명을 뛰어넘는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현재 이 찍들은 이거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직접 재판을 참관한 조상호 변호사의 목격담입니다. 그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검사님,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 뭐냐면 시와 그 공사 사이에 시장이 배임이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까? 아, 역대. 네. 야, 이건 뼈 때리네. 네. 저는 못 찾겠는데 혹시 검사님들이 찾으시면 그 자료를 좀 내달라. 제가 길게는 못 기다리고 한 9시 반? 9시 반까지는 제가 기다렸다 받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내주세요. 어떻게 좀 찾아는 보셨나요? 근데 말을 못해요.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좀 찾아보시고 혹시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